안녕하세요. 정신무서 매니아입니다. 제 동영상을 클릭해주신 여러분 탐정님께서는 동영상을 끝까지 볼 때쯤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마무리를 지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모태솔로지만 연애를 하고 싶어 프로그램 1화의 인터뷰 장면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의 문제점이 뭘까요? 상당히 수려한 외모를 갖고 있으나 나름대로 아직 자신의 틀을 깨지 못한 우리 지수님, 그리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생긴 외모를 갖고 있고 세 표나 이제 받은 재윤님, 그리고 이제 브라질에서 온 상남자 승리님까지 이제 각자의 이유로 이제 각자의 원인을 찾고자, 문제를 찾고자 이 프로그램에 오셨는데, 그렇게 저는 거꾸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말씀드릴지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윤님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처음에 이제 재윤님 인터뷰하실 때 장면인데 상당히 자세가 웃기죠. 자, 눈 맞추는 게 실제로 힘드시다고 했는데 라고 했고, 실제로도 눈이 계속 흔들려요. 그리고 이제 왼팔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전형적인, 우리가 일본의 그 만화라든가 그런 데서 볼 법한, 굉장히 얼굴은 잘생기지만 약간 너드티가 많이 나는 그런 만화 주인공 같은 느낌을 많이 냈죠. 자, 요 장면입니다. 근데 약간 기본적인 아이 컨택이 조금 힘들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눈을 그렇죠. 상당히 이제 눈도 많이 흔들리고 못하기도 하고 하면서 눈도 엄청 흔들리죠. 그리고 팔도 하고 전체적으로 좀 경직된 모습을 많이 보이고 계신데, 재윤 씨의 문제는 현재 이 프로그램의 뭐 매니저라든가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외모의 문제라든가 뭐 옷차림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스스로 생각한 것처럼 나는 뭐 옷을 잘 못 입어서 문제다 라기보다는요, 그런 것들을 고치면서 어느 정도 뭐 단시간에는 해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이 나온 것처럼 어느 정도 외모를 꾸며서 많은 여성들의 이제 첫인상표를 얻을 수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죠. 재현 씨 같은 경우는 그 시선이 본인에 대해서 추하다라고 보는 것도 아니고,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높다, 지금 민홍 씨처럼 굉장히 스스로를 높게 본다 그런 것도 아니고, 스스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그 시선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데서 오는 감각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예 타인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본인 스스로가 타인에게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처럼 본인 또한 본인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젖병을 물고 있는 그 유아처럼 뭐 그런 일본 애니라든가 본인만의 세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마치 아기처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데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닐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어느 순간 이거는 좀 정신분석적으로 좀 함부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린 시절, 그러니까 본인도 기억 못하는 아주 유년기의 어린 시절에 어느 순간 타인에 대해서 문을 확 열려고 하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상처를 입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트라우마나 그런 것이 아닌, 유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이제 발달이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세상과 나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나한테 올라오는 그 감각도, 내가 가령 뭐 화장실 가고 싶다, 응가를 하고 싶다, 소변을 보고 싶다, 배고프다 이런 것도 잘 표현을 못해서 그냥 울음으로 터뜨리지 않습니까? 제가 재윤 씨를 보면서 느낀 바가 있다면 아마 그러한 시기, 굉장히 어렸을 적, 한 살이나 두 살쯤, 그때쯤에 굉장히 강력한 이제 충격이 오거나 쇼크를 받거나 하게 되면, 마치 이제 자폐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상과 나 자신의 거리를 두려고 함으로써 그 자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년 시절의 각 충격에 따라서 보이고 있는 양태가 좀 다른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그런 재윤 씨의 경우는 상당히 굉장히 어렸을 적에 한 살이나 두 살 그쯤에 이제 충격이 온 게 아닐까.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세상과 나 자신의 통로를 굉장히 좁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과 나 자신의 여백은 이제 본인이 좋아하고 있는 애니라든가 이제 그런 자기 자신이 이제 혼자서 마치 이제 젖을 딱 물고 있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자기 엄지 손가락을 딱 물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로 둘러싸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은 그 이상이 뭔가를 욕망하기도 해요. 지금처럼 재윤 씨처럼 이 프로그램에 나가서 내가 나 자신의 세상을 열어젖히고 정말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무언가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 용기에 의해서, 그 욕망에 의해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욕망에 의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약간 걱정이 되는 바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그 세계에서 상당히 안락하게 지내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세상에 나와서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가 있구나 하는 그 욕망이, 나와 세상 간이 끊임없이 거리를 조율하고 나와 세상 간이 서로 타협을 하고 조율을 해나가면서 얻는 것이 아닌, 순간적으로 그것이 억압된 에너지가 확 분출되듯이 그래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에너지로 여성들에게도 그게 비슷하게 표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탈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일탈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오히려 이제 젊었을 때에 많은 이제 속된 말로 놀아본 사람들은 오히려 중년 갈수록 이제 시들시들해요. 왜냐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해봤기 때문에 그게 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같이 이제 재현 씨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좀 더 나이 들어서 이제 그런 것에 눈을 뜬 사람들은 평생 동안 억눌렸던 그 에너지가 빵 하고 터지거든요. 그때 이제 굉장히 폭발적으로 예, 이게 터지게 되는데 그 순간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여성에게 이제 끊임없이 상처를 받아온 사람은 거꾸로 자기가 이제 여성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많은 여성들과 이제 뭔가 성관계를 맺거나 관계를 맺는다거나 이제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우려되긴 해요. 상당히 지금 많이 본인 안의 세계에 굉장히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그 세계를 이제 뚫고 나오면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어떻게 잘 조율이 되면서 표출이 될지 나도 해치지 않고 타인도 해치지 않으면서 나와 세상 간의 욕망을 서로 조율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이제 원만한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어쨌든 넷플릭스라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결국에는 이제 많은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재윤 씨의 욕망이 표출이 되었을 때 그것이 제가 아직 이제 1화까지만밖에 못 봤고 2화부터 못 봤는데 그런 욕망이 표출하는 그 과정이 또 하나 이제 상업적인 이제 수단으로 변질이 될까봐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재윤 씨가 아무래도 많은 연애 경험이나 그 사람 경험이 없을 때, 즉 지금 상태에서 많은 표를 받았는데 이후에 그 표가 자신에게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갔을 때 나오고 있는 그 괴리감, 아 역시 난 안 돼, 혹은 여성에 대한 증오로 표출될 수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우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인터뷰 장면만 놓고 봤을 때는 좀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도 그는 상당히 선하고 선한 면이 되게 많기도 하고 또 본인 안의 세계에 있다는 게 꼭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그것이 이제 답답하다는 걸 인지를 했고 나와도 괜찮고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삶은 어떻게든 흘러가고 각자가 그 어떤 삶이든 만족하는 부분들이 다 있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자기 삶을 충실하게 잘 살아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가 있다. 약간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재윤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대화하기 편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고 했는데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보면 재윤 씨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좀 편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 부분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또 편한 사람을 보이고 싶다는 말은 실제로 내가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다가 아니잖아요. 보이고 싶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연애라는 것을 그냥 인간과 인간, 인생과 인생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둘이 얽히면서 하나의 이제 강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아닌 연애를 해야 돼. 모태솔로에서 탈출해야 돼. 연애라는 것을 하나의 훈장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예쁜 여자랑 연애를 해봤어, 잘생긴 남자랑 연애를 해봤어라고 하는 좀 훈장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좀 그게 걱정이 되고 또 썸 매니저라든가 이런 분들도 자꾸 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더라고요. 뭐 외모를 이렇게 꾸며야 된다, 뭐 저렇게 해야 한다. 물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이긴 해요. 보편적인 관념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리 그 사람의 겉모습이 멋들어져 봐야 한 달만 지나도 진짜 생선 썩은 내가 난다고 표현할 정도로 김치 씻는 모습만 봐도 진짜 혐오감이 든다 할 정도로 외모랑 실제로 나와 호흡이 맞는 거는 상당히 다른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좀 이 프로그램에서 조금은 더 보완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지나치게 외적인 것만 강조하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고정관념에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프로그램이 이제 2기, 3기, 4기, 5기 이렇게 나는 솔로처럼 진행이 되면서 인간 대 인간의 관계의 무엇인가에 대한 좀 고찰도 조금은 잘 섞어서 해줬으면은 프로그램이 단순히 자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좀 조금 나는 솔로 같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까운 케이스이긴 해요. 확실히 뭔가 많이 억눌려 있고 눈치를 보고 위축되어 있다는 느낌을 전체적으로 1화 내내 저는 받을 수 있었는데요. 내가 이 사람이 이제 기분이 나쁠까 하는 걱정으로 하면서 손이 떨렸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순간 이제 손이 막 떨리는 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후 인터뷰하는 장면들도 그렇고 상당히 지수 씨 같은 경우는 조금 상당히 진짜 약간 외톨이로 오랫동안 지내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가 외모적인 부분을 떠나서 마음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위축된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제가 지수 씨의 인터뷰 장면을 보면서 느낀 게 있다면 첫 번째로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상당히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굉장히 학창 시절을 쉽지 않은 시절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서든 그 이전에서든 실제로 본인 자신을 너무 작게 보고 있어요. 그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하다, 안온하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연애라든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기도 하고
저 넓은 세상에 나 자신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 욕망도 되게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 서로 다른 욕망 속에서 재훈 씨처럼 이제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본인 자신을 한번 깨보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수 씨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다. 앞으로 그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지금처럼 뭔가 나 자신을 억지로 바꾸거나 뭐 상처를 이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괜찮고, 그렇지 않고 누구에게나 어두운 부분도 있고 밝은 부분도 있고 숨기고 싶은 부분도 있고, 또 때로는 진짜 세상으로부터 단절해서 혼자서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곳에서 살아도 괜찮다. 그것이 나쁜 게 아니다. 만약 그것이 나쁘고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차분히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글은 재현 씨랑 조금 다른 방향으로 스스로를 많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상처를 입었거나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산 거는 다 나의 탓이야. 내가 문제가인 거야. 내가 잘못된 거야. 어쩌면 나는 잘못 태어난 게 아닐까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이제 저에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나를 그렇게 눈치 보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를 직면하고 그것과 한번 대화를 해보는 쪽이 더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것들이 그렇잖아요. 어두운 부분에 불을 밝히면 그거를 알게 된 순간부터 마음이 홀가분해지거나 내가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내가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위축되었고 내 인생이 왜 꼬였는지를, 꼬였다고 생각한다면 왜 꼬였는지, 정말 꼬인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죠. 환자가 자신의 문제를 언어로 표현한 순간 신기하게도 그 문제에서 오는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이제 프로이트 선생님께서 많이 이제 보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수 씨의 입장은 어떤 사건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고 그로 인해서 본인에 대해서 어떤 시선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시선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다면 이제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받고 있구나. 그럼 그 시선이 어디서 온 거지? 그럼 그 시선을 만든 그 사건은 뭐지? 차근차근 본인과 믿을 수 있는 분과 함께 작업을 해 나가신다면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벼워지고, 어느 순간은 본인을 억제하고 있는 그 사슬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날고 싶으면 날고, 또 아니면 유유자적하게 주변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할 때 너무 많이 긴장을 하고 혹시라도 누가 또 내 인생에 툭 치고 들어와서 나를 해치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또 다시 내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좀 많이 느껴지는 케이스라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이 좀 마음이 쓰이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또 이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충분히 다르게 살 수 있고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면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분은 민홍 씨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비판하고 싶은 분이에요. 제일 걱정되는 분이기도 하고 조금 리스키하지 않나 싶은 분인데, 자, 이유가 뭐냐면요. 이 민홍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맞선을 나갔는데 상대방이 이제 젓가락을 이렇게 쓰는 부분에서 나는 굉장히 혐오스럽다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홍 씨는 한 번도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인을 비판한 나머지 그 비판이 자신에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듯한, 그리고 누군가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나의 무언가를 보고 비판할 수도 있다. 가령 저 사람은 귀걸이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굳이 자기가 맞서는 사람들을 저렇게 비판하는 거야? 라고 똑같이 그 화살이 자기 자신한테 가했을 때 가장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을 타인에게 하는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융의 이제 그림자 이론에서처럼 저는 민홍 씨에게 어쩌면 스스로 가장 그 미워하고 있는 그 대상들, 그 미움의 감정은 실제로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게 아닐까. 더 나아가서 자신이 되게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친지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 그들에 대한 그 미움을 표현할 수 없어서 제3의 다른 사람에게, 애꿎은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증오의 원인은 내가 나 자신으로서 독립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맞서나는 그런 것들, 터치받고 있는 그 상황, 내가 자유롭게 내 짝을 만나야 되는데 야 너 안 되겠으니까 맞선 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강압적인 목소리에 대해서 증오심을 표현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민홍 씨의 그 분노의 근원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해보고 싶긴 해요. 이대로 가게 된다면 민홍 씨는 스스로를 돌아보기보다는
계속해서 타인을 핑계대면서 타인을 욕하면서 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제가 혐오스러운 짓을 하는 거고 제가 문제야라고 하는 그 원망만 하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민홍 씨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 모태솔로 제가 1화까지밖에 보지 못했지만 상당히 이제 기세고 좀 약간은 어떻게 보면 편견에 사로잡힌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죠.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좀 빌런이 빌런으로 조금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민홍 씨를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민홍 씨가 가장 혐오하는 모습들은 민홍 씨의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본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을 타인에게 이른바 심리학적 용어로 이제 투사를 하는 걸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상당히 이제 핑크핑크 분홍분홍 나는 솔로 27기 현숙님처럼 네, 블링블링하고 핑크핑크한 네, 아주 여리여리하게 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신 이도씨인데요. 자, 이도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순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런 표정들도 그렇고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면 본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이유나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민홍 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자, 민홍 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본인이 이런 사람인 걸 알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측면이 더 강하다면 제가 느낀 이도 씨는 내가 이렇게도 보일 수 있구나. 아,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는 거를 조금 더 인지가 조금 아직 그 인지가 안 됐을 정도로 조금은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기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민홍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인에 대해서 그게 화살이 좀 돌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면 이도 씨 같은 경우는 어떤 본인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래 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약간 만족하려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내가 사회과학 아니 그 이제 사회과학 중에 이제 지리 강사인데 당연히 이렇게 말을 빨리 해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라고 해서 나름대로 본인의 장점을 어떤 특성을 이제 장점으로 많이 화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프로그램의 이 썸메이커들이나 이런 분들은 말이 많으니까 말을 줄이면 되겠지, 경청을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그가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녀가 자기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보석들을 꺼내게끔 유도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 보석들을 일방적으로 끌어내려고 할 뿐 상대방에게 흥미가 있게끔 조금 더 이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포장하는 부분이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도 씨는 이제 첫인상 선택 때 네, 이제 정목 씨랑 얽히게 되는데 정목 씨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말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도 씨 같은 경우는 역으로 자기의 말을 굉장히 예쁘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귀엽게 봐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고쳐서도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미 하나의 특성으로 저는 굳었다 생각을 해요. 더 나아가서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는 느낌이에요. 왜 자신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왜 자신이 끊임없이 말로서 자기를 둘러싸는가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지만 본인이 말이 많고 이것이 나의 일부라는 거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분을 찾아서 만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고 말이 많은 것이 단점이 아니다. 말을 빨리 하는 것이 단점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하나의 특성이 불과하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다만 그것을 굉장히 예쁘게 봐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모태솔로 요 프로그램에는 약간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계급이 있고 외모나 이런 것들이 업될수록 S급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D급이다. 약간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통념을 따라간다면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잖아요. 사람들마다 각자의 특색이 있고 사람마다 지향하는 방향성이 다 다르다. 근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방향성이 서로 딱 맞아떨어지면 연인이 되는 거고 아무리 그 사람이 외모가 좋고 뭐 잘생기고 뭐 해도 방향성이 서로 다르게 된다면 이 두 사람은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저는 대표적으로 나는 솔로 27 현재 방영되고 있는 나는 솔로 27기의 영수님과 정수님과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나는 솔로 27기에서 영수님하고 정수님이 서로 끌려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저는 두 사람의 방향성이 정말로 이렇게 정확하게 서로 반대인지 맞아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서로 방향성이 제일 맞는 사람은 네, 서로가 서로를 편안하게 느끼고 있고 가장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은 27기 영철님하고 정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이도 씨의 이런 특성들은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닌 그 특성을 예쁘게 봐줄 수 있고 또한 이도 씨 또한 정목 씨의 그런 늠름함과 말없는 조용함이 약간 시크한 그런 부분들을 또 남자답게 봐줄 수 있는 즉 서로가 서로를 1대1로 동등한 관계에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솔로도 그렇고 자 모태솔로지만 연애를 하고 싶어도 그렇고
자, 모태솔로 특집들을 보면 공통점이 다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다? 자, 시고기 정수님도 이제는 모쏠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자, 나는 솔로 시고기 정수님도 그렇고 요 등장인물들 모두 공통점이 있다면 본인의 삶에 대해서 편안하게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본인의 삶이 불편하니까, 자기 자신이 불편하고 껄끄럽고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가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돼, 내가 뭔가 지금보다 더 높은 무언가를 올라가야 돼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사다리를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위하여 내가 모태솔로니까 내가 연애를 하게 되면 이 사다리로부터 한 걸음 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문제는 이 사다리가 아니라 바로 그 사다리를 생각하고 있는 본인의, 내가 뭔가 부족하고 있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고 내가 뭔가 이상하다고 하는 그 이질감이 사실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편안하게 느끼지 못하고 이질감을 느끼고 있지? 왜 나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약간은 좀 반대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사다리의 존재를 먼저 생각해서 모태솔로를 포함한 사람들의 불안함을 더 증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조금 걱정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그런 저는 이 프로그램을 좀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은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찌어졌어요. 네, 장면 전환도 그렇고 나는 솔로 못지않게 확실히 이제 전문가분들이 붙어서 만들어서 그런지 상당히 재밌게 잘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끝에서 이 모태솔로로 출연하는 이 분들이, 내가 사람과 사람 간에 만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서로 레벨을 맞추고 쟤는 S급이고 나는 A급이다 이런 얘기가 아닌, 내가 편하고 상대방이 편하면 그냥 되는 거였구나,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게 문제인 거지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연애를 할 필요가 없구나, 혼자 살아도 괜찮구나, 그 부분을 조금 깨달으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저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비판도 괜찮고 또 응원도 괜찮고 다양하게 의견을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때는 좀 더 보시고 나서 편안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법한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